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어, 조금, 여러분도 사태를 지금 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아직 10시가 안 됐기도 했고, 그리고 좀 제가 좀 일찍 시작한 면도 있는데, 티아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제 오늘 10시가 넘어가면 뭐 또 축구도 한다 그러고, 예.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음, 어떤 사태인가요? 방금 와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네, 잘 모르시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뭐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망치 부인의 지금 저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본인 스스로 저희 망치 부인방 사진 게시판을, 예, 그 사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속상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저께 좀 놀란 거는 저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사실 되게 좀 엄마로서 내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떨까? 그게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때 되게 심각하게 고민됐어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저의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만약에 누가 이제 내 자식이 이런 일을 했다라면 이걸 내 자식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연락을 내가 받는 엄마라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혹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 예, 엄마로서. 그래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댓글들에 뭐 킥킥거리면서 뭐 너무 좋아하는 그 댓글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예, 얘네들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저를 더 화나게 했던 사진은, 그니까는 저와 우리 애기 아빠의 인내심을 폭발시켰던 거는 이 사진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딸이, 예. 이제 이게 은꼴의 대부라는 사람이 어저께 저의 뭐라 그러나 어떤 나체 사진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포르노 사진에다가 저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포르노 사진을 퍼뜨렸던 사람인데, 그자가 이제 이 사진을 우리 딸에 대한 사진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예. 그러면서 여기에 네 부모를 원망해라,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자신의 딸이 오늘 마법에 걸렸다고 설명. 그래서 나도 축하자를 하나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처음 이제 생리를 했을 때 아빠로서 이제 딸이 어른이 되어 간다.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축하해주고 네. 그랬다는 블로그 사진을 오려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 밑에 원본에 보면 막 웃으면서 이 아이의 사진을 캡처해서 간다. 성희롱이죠.
그래서 이 사진이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제가 방송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고 나발이고 이런 사람이 사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고 나발이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내가 뭘 위해서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세상에 어떤 아버지와 어떤 엄마가 이런 사진을 보고 참을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방송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방송을 접으려고 진짜 결심을 하고 남편하고 의논을 했는데 남편이 사진을 안 봤을 때였어. 걔네들이 원하는 게 그걸 거다. 그 연북계 애들이 원하는 게 네가 그 사진을 보고 모든 걸 포기하기를 바랄 거다. 그들은 늘 그랬다. 우리가 끝까지 자기네들의 주장에 타협해주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늘 딸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딸을 가지고 협박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건설회사가 그린벨트를 훼손해갖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때 아빠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가 3살인 우리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부모가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옳은 일이 있어도 아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배웠고 거기서 내 아이를 이렇게 해치겠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아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영민아, 그만 울어. 영민이 울어. 당신도 가봐. 제가 여러분 저 닉네임 변경 제 누군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내가 우리 코겔 아들들에게 부탁 하나 하자. 얘 누구니?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애들 누구니 도대체?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애들이 누군지 좀 부탁 좀 하자. 아들들아. 누가 어디서 모여서 이런 일을 누가 기획하는지 좀 알아봐 주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인간적으로 부탁하마. 누가 어린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 주라. 어디에서 모여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지 도대체 누군지 우리 코겔 아들들이 좀 조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코겔 아니고 연북겔인데 연북겔에 올라온 건데 아들들이 조사하면 다 알잖아. 누가 이러는지. 코겔들 내부에서도 아마 연북겔이 활동하고 있을 거야. 코겔인 척 하면서 연북겔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고 내가 우리 코겔들한테 부탁 한번 하자. 누가 어디서 모여서 이런 일을 계획했는지 나는 우리 코겔들 중에
이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 왓비컴주도 알아냈잖아. 왓비컴주도 알아냈으니 내가 코겔 수사대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한다. 내가 코겔 수사대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할게. DC 인사이드 안에서 누구가 어디서 모여서 누구를 데리고 이번에 내 가족에 대한 테러를 기획했는지 조사를 의뢰할게. 정식으로 부탁 좀 하자. 공개는 하지 마. 누군지 찾아서 공개는 하지 마.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코겔 아들들한테 부탁하는데 이거 너희들이 알아내면 공개하지 말고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아줌마 메일로 보내주라. gf1027 파란닷컴으로 보내줘. 이 사이트요. 연북겔이요. 예. 이게 지금 이게 그 사이트 주소고요. 이게 사이트 주소고요. 이 사람이 올렸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딸에 대해서 저도 못 먹는 년들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법기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 그건 말하지 않을 거고, 다만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한번 부탁 좀 하자. DC 인사이드에서 이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찾아봐 주라. 지금 도방하고 있는 사진 스샷 떠가지고 도방하고 있는 사진 스샷 떠가지고 우리 사진 게시판에 올려주고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부탁 좀 하자. 누가 이거를 도모했는지 DC 인사이드 안에서 누가 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맨 처음에 이걸 선동한 게 누군지 맨 첫사람을 찾아주기 바래. 맨 처음에 누가 내 딸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내 딸을 건드리기 시작한 게 누군지 찾아주기 바래. 나는 내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참았어. 내 영정사진 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사진은 내 남편이 도저히 못 찾겠다고. 이 영정사진은 내 남편이 못 찾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내 남편의 메일로 왔어. 이 사진이 내가 나는 이걸 찾아갈 줄을 몰라. 내가 DC 인사이드를 가서 여길 찾아갈 줄을 몰라. 코겔이든지 무슨 갤러리든지 찾아가서 어떻게 글을 올리는지도 내가 잘 몰라. 내가 잘 몰라서 부탁하는 거니까 나는 이거는 괜찮았어.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나한테 참 많이 못된 짓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는 참았는데 이 사진을 우리 남편이 보고 이 사진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남편이 이거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근데 이것보다 나와 우리 신랑을 마지막까지 분노시킨 건 이 사진이었거든. 이게 이제 우리 원본 사진을
우리 가족 원본 사진을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캡처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메일로는 제보가 온 거야. 메일로는 내 영정 사진이 제보로 왔고, 저기요, 지금 이 부분을 코겔님들 중에 누가 제 목소리를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코겔 갤러리에 올려주실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코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이게 혹시 스샷을 뜰 수 있으면,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녹화? 예, 녹화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올려주세요. 예. DC 인사이드에 있는 망치 부인을 아는 코겔 청년들에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DC 인사이드 안에 있는 나를 알고 나의 방송을 알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코겔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블로그를 털어서 우리 딸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DC 인사이드 안에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누가 맨 처음에 내 딸에 대해서 연북겔에서 올리기 시작했는지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비밀리에 해주시길 바라고, 조사 결과는 저의 메일 gf1027@파란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우리 코겔 청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적이 없고, 우리 코겔 청년들이 알겠지만 작년 5월 18일에도 우리는 같이 광주에서 방아타령 연주를 막아낸 우리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코겔 청년들에게 정식으로 부탁하는데, 누가 내 딸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 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서 나한테 알려주셨으면 정식으로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기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분은 공개하지는 마십시오. 공개를 하면 이게 또 현행법에 어긋날 수 있으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물을 보고 사실은 방송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고 나발이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이명박이 누구를 어떻게 때려잡든 신경 안 쓰려고 그랬어요. 우때에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때에서 오신 분께도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모든 인터넷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아까까지 코겔에게 부탁드렸고요. 그 이외에 웃기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 네티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랬는지,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물을 보고 방송을 접을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도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고, 모든 걸 떠나서 나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냥 방송을 접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 지는 거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거다. 네가 여기서 접으면 또 누군가 너처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너의 자식처럼, 우리 영민이처럼, 우리 딸처럼 그들이 짓밟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참으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다. 울어서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엔지, 제가 우리 딸에 대한 연북결에 올라온, 연평도 북괴도발 갤러리에 올라온 내 딸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방송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냥 이 애를 죽이든지 찾아서 죽이든지 어떻게 하고 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다. 너의 가장 약한 고리인 네 딸을 그래서 공격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에 또 그들이 누군가의 딸을 저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시는 너처럼 가슴 아파하면 안 된다. 미안합니다. 울어서 미안합니다.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합니다. 엄마는 더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못한 모습 보여서 미안합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어두운 밤 하늘 밝게 빛나는 저 별, 외로운 나를 꼭 닮아서 아픈 사랑에 후회로 가득한 슬픈 눈물자리 됐구나.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서로를 모르던 때로 돌아가 그댈 떠나보내던 어리석은 법적 조치와 별개로 말씀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잊혀질 수 있다면 내 슬픔 가득 찬 저 별을 그대가 보고 가엾은 나를 용서해 줄 텐데.
대한민국에서 내게 기회를 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가 죽일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 여러분들 말대로 내가 죽일년이라고 합시다. 내가 죽일년이면 내 딸한테 절해도 됩니까? 묻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일년이라서 내 딸한테 저런 겁니까? 내 딸한테 내가 죽일년이라서 이명박을 비판했다고 내 딸한테 절해도 됩니까? 나는 내 영정사진은 내가 참겠어. 내 영정사진은 참겠어. 근데 내 딸에 대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고 네가 이명박을 비판했으니까 이런 일 당해도 돼 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니? 네가 잘못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네 부모가 저런 일 당해도 되니? 네가 잘못하면 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니? 우리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 남편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내 영정사진을 만들고 블로그에 있는 내 딸의 사진을 오려다가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용납됩니까?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딸이 초경을 했다고 아빠가 축하해주는 축하 파티를 했다라는 블로그를 가져다가 우리 딸이 초경이 걸려서 초경이 시작이 돼서 부모가 축하해주는 행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가져다가 네 부모를 원망해라, 미안하다, 나도 정말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라는 글을 올렸고, 그 사진 밑에는 크크크크크크라는 글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글을 캡처해 간다라는 글이 밑에 댓글로 열댓 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보고
내가 이 글을 보고 모든 방송을 접기를 바란 거라면 님들이 실수한 거예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내가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이 방송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님들이 실수하신 겁니다. 님들이 실수하신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내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쳐봐. 내가 강호순처럼 연쇄살인범이라고 쳐봐. 그래, 내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쳐. 그러면 내 딸을 저래도 되니? 내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쳐.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딸한테 저래도 되니? 내가 이명박을 비판했다고. 이명박이 자기 가족들이 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마구 나눠먹게 하고 나라 예산을 가지고 기가 막힌 짓거리 한다고 비판했다고. 내 딸을 저렇게 해도 되는 거니? 그게 대한민국의 상식이니? 나는 이번에 그 시청자들이 보내준 DC 인사이드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혔어. 어떻게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웃음을 다는 그런 사이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래서 DC 인사이드가 다 그런 줄 알았어.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전부 다 미친 건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보내준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밀리터리 겔인가? 거기에서 누가 내 욕을 하려고 올린 거야.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댓글로 씹어버리더라고. 우리는 망치부인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기어이 2명이 들어와서 2인 1조로 나를 씹으려고 했지만 씹히는 그런 영상을 보내줬어. 아, 그래서 DC 인사이드에는 그 미친놈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대부분이 정상이래. 그리고 아주 소수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사겔도 그 사람들 때문에 망가졌고, 무슨 인방겔도 그 사람들이 망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연북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연북계 안에서도 대다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는 DC 인사이드 전체를 폐쇄하라거나, 삼성 CEO님 감사합니다. 나는 DC 인사이드 전체를 폐쇄하라거나 DC 인사이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기에 동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DC 인사이드에 계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저기에 동의하십니까? DC 인사이드 안에 있는 이용자, 유저들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그 딸아이를 블로그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전제해서 저런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DC 인사이드 내부의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이 방송을 접기를 원한 거였다면 너희는 거의 성공할 뻔했어. 망치 부인이 이 방송을 접기를 바랬다면 너네가 거의 성공할 뻔했어. 근데 내 남편이 네가 이것 때문에 접으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우리 말고 다른 부모가
또 아이들 때문에 누군가 우리 대신 우리 영민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누군가 또 그들의 자녀를 공격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방송을 엄마니까 엄마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지 아니까 나 말고 다른 엄마들이 나처럼 가슴 아프면 안 되니까 이 방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 들어갈 겁니다. 분명한 조치를 들어갈 것이고요. 그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저는 DC 인사이드에 있는 상식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DC 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상식입니까? 쾌남님, 노무현 대통령 때는 KBS, MBC, SBS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요, 조선시대에도 왕에게 백성이 욕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욕먹는 자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욕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 딸을 저런 식으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무서운 비판과 비난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내 딸의 사진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게시물에 올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을 비판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명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한테 저런 짓거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셉스님, 저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을 했고요. 2007년 3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생방송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망치 부인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시면 2007년 3월 달에 내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간인 최초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방송 자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 밑에 국가보안법 문제로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과 나의 영정사진과 내 딸에 대한 모욕글을 올려놓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망치 부인의 비판하고 있는 글들을 보고 국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망치 부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내 방송에서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방송을 했다. 그랬더니 나더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의 영정사진을 만들고 내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묻길래 연북갤러리라고 알려줬어요.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랬더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딸과 나를 모욕하는, 내 남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래도 되느냐? 그래서 국정원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연북겔에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쓴 사람들이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답변도 들었다라는 게시물도 있다.
라고 제가 국정원에 신고를 했고요. 국정원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내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라고 한 내가 잘못이냐, 아니면 연북계리 잘못이냐. 국정원에서 제 사건을 접수했다고 얘기했고요. 답변을 언제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언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대요. 답변을 언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알았다. 그리고 일단 수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국정원에서 못 찾겠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방송에 전화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의 전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방송 보신 분, 연북계에서 오셔서, 연북계에서 오셔서요, 국가보안법, 북한 사이트에 단순 접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전화 토론을 들으신 분 계시죠? 만약에 국정원에서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못 찾겠다 그러면 저는 그 동영상을 국정원에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을 국정원이 못 찾겠다 그러면 자신을 연북계리라고 밝히고 북한 사이트의 단순 접속은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분들의 명단을,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기겠습니다. 국정원이 못 찾겠다면. 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제 남편 블로그의 제목이 북한 사이트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이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이트 접속이라는 제목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내 남편의 사진을 합성한 후 조선일보는 북한 사이트 공격, 국보법 위반, 시의원 문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내 남편을 욕하러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사이트 해킹을 비난했다고 와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분명히 북한 사이트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 그 증거는 연북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접속이라고 얘기했지 공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북한 사이트에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정사진이 나왔고 내 딸에 대한 성적 모욕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문의했어요.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단순 접속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문의를 했고요. 담당자에게 이 사건을 접수시킨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니냐고 그러냐고 묻길래 나는 연평도 북괴 갤러리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며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라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에 민주당 어떤 의원이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죠. 허위사실 유포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죠. 나는 여당 대표가 아닙니다. 나는 여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내 딸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관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상수 대표의 아들이 허위사실로 인해서 모욕당한 것처럼 내 딸도, 내 가족도, 그리고 나도 허위사실로 인해서 모욕당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아주 쉽사리 검색되는 게 서울대 학생으로부터 발린 망치부인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에게 발린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서울대 학생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국가보안법, 예, 저는요, 그 부분을 국정원에 제공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망치부인을 짓밟았다고 찬양에 맞지 않는 바로 그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그 몇 학번 이모군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북한 사이트의 단순 접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발언했습니다. 40여 분에 걸쳐서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국정원에 제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게 맞느냐? 내가 말한 게 맞느냐? 북한 사이트에 일반인이 접속을 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퍼돌린 여러분 모두는 북한 사이트의 일반 접속은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맞죠? 그 서울대 학생이 망치부인을 발랐다라고 기분 좋게 그 동영상을 퍼뜨린 여러분들은 모두 북한 사이트의 단순 접속은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제가 국정원에 검색해보라 그랬어요. 망치부인 비난하는 사람들 검색해보라고. 그리고 내 남편의 블로그, 그리고 나의 주장. 여러분, 제가 북한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망치부인이 북한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제가 북한 사이트 해킹이 지영알바님, 제가 북한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영알바님,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죠? 메스터 로카님,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죠? 어느 방송에서? 지금 두 분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지금 지영알바님하고 메스터 로카님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우리 방에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저는 한 번도 북한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한 번도 북한 사이트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마스터 로카님, 저의 주장은요, 네, 망치부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내 남편도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국가보안법 접속이, 아니, 북한 찬양 사이트의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킹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건 어려워요. 저는 다만 해킹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킹이라는 단어가 해킹이라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뜬구름 하나름님 감사합니다. 내가 해킹이라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북한에 대한 해킹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입으로 북한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접속이 불법인데 해킹이 합법이겠냐? 해킹이 합법일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사이트 해킹이 합법일 가능성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우리나라 사이버 전사들이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고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거라면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종의 사이버 전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교류와 협력, 평화협력의 대상인 동반자인 지위도 있지만, 예. 그러나 반국가 단체입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와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해커들이 훈련 삼아서
그 북한 사이트를 해킹했다면 그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란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국가보안법을 위한 토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제까지 망치 부인의 주장, 저의 주장을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망치 부인의 일관된 주장, 망치 부인의 일관된 주장이 저는 국가보안법, 북한 해킹이, 내 남편도 마찬가지야. 김용석 시의원도 망치 부인도 북한의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해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우리 DC 인사이드에서 일본의 이채널인가를 해킹했을 때 그때도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킹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일본 해킹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범법자가 됩니다. 청소년들한테 내가 청소년들한테 해킹을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ECH가 ECH를 해킹했을 때도 나는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북한 사이트를 해킹했다 안 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해킹을 그러니까 그게 북한 사이트를 해킹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아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허락받고 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다만 나는 상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망치 부인 상식적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왜 해킹에 대해서 발언 안 했냐면, 그 해킹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솔직히 그 해킹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게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킹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만 북한 사이트 해킹이라는 것을 조선일보에서 딱 보도했을 때 이건 문제 있다. 왜? 어린 아이들이 너도 나도 야 북한 사이트 해킹해도 되나 보다 이러면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엉뚱한 일 당할까봐 북한 사이트 접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처음부터 그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고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채팅창을 얼립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망치 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서울대생이라는 아이하고의 토론도 가서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사이트에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의 블로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랬지 북한 사이트 공격 내지는 해킹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영정사진을 만들고 내 딸을 겁탈하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내 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올려? 그리고 지금 DC 인사이드에서 수집된 그 많은 자료들에 보면 나에 대한 성적인 모욕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성적인 모욕들이 상당수 있어요. 나체 사진과 내 얼굴을 합성한 것도 있고요. 무슨 남성의 성기 사진과 나의 얼굴을 그러니까 나의 제목으로 내 이름으로 남성의 성기 사진과 무슨 섹스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올려놓은 게시물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변호사한테 그 내용이 처벌받는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경찰에 한번 정 모르겠으면 사이버 수사대에 112에 전화를 해서 사이버 수사대를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사이버 수사대 번호 알려줄게요. 700번에 서울 700에 3669예요. 서울 700에 3669인데요. 나체 사진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올리는 것이 그게 인터넷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아셨죠? 700에 3669 서울시경 안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여기 전화해서 영정사진을 만든 것이 정통법상 명예훼손에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정통법상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인의 블로그에서 허락받지 않고 사진을 가져다가 그 밑에 성적인 뉘앙스의 댓글을 달고 거기에 웃음으로 댓글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물어볼 돈이 없으면 사이버 수사대에 물어보세요. 전 아까 사이버 수사대하고 상담을 마친 사안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들 꼭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연북계를 물었습니다.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까지 연북계에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린 여러분의 답변은 북한 사이트에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북한 사이트에 접속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그 사람도 40분 동안 나한테 전화해서 북한 사이트에 접속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에서 DC 인사이드에 이미 모든 자료가 날아가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방송에 전화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국정원에 넘기겠습니다. 예. 보내진 자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언급하지 마라. 예. 인터넷상에서 우리 부부와 우리 가족에 대한 테러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법적 조치는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처벌한다, 이것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묻지 마시고요. 예, 묻지 말아주시고, 다만, DC 인사이드 안에서 토론해 주십시오. 연북계의 행위는 정당한가? 북한 찬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망치 부인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이 옳았는가? 반드시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두 번째, 망치 부인이 아무리 나쁜 년이라도 그 딸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그 망치 부인 영정사진을 올린 연북계의 행위는 정당한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코겔 아들들에게 따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랬는지 조사 가능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에 대한 테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언제나처럼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신문을 하나 링크시켰어요. 예. 매일경제 뉴스에 북한 사이트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뉴스가 나왔길래 북한 사이트 접속 국가보안법 위반 방통위에서도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 달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사이트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얘기지 접속 자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셨거든요. 제가 국정원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자체 그거 일반인이 해도 되는 거냐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제가 문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대로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진실과 오해 국가정보원에서 궁금사항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이트의 내용이랍니다.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국가정보원 지식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 사이트 접속에 관한 처벌은 우선 북한이나 해외 친북 단체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김 부자 찬양 및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이트를 특정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국의 접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링크 얘기하는 거 보셨죠?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DC 인사이드의 연북계에서 국정원의 이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정원의 답변을 기다려보지요. 국정원의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하고 국정원의 답변이 오는 대로 나와 내 딸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물론 국정원은요. 국정원 답변이 나면 국정원에 제가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한번 조사를 의뢰했어요. 북한 사이트의 접속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정원에서 답변이 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내용과 같다라고 온다면 저는 국가보안법 사이트 접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분들을 저는 국정원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알고 문제가 되는 사람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또 법 위반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간첩인 그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랍니다. 국정원에 저는 지금 질문을 한 상태이고요. 국정원에 답변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문의를 할 거고요. 문의를 받아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 내용에 의하면 정사겔과 연북겔은 북한으로 가는 사이트를 링크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제가 이 내용에 근거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분들이에요. 단순 접속은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욕하러 갔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정원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논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다제주님 감사하고요. 제 가족에 대한 부분은 국보법과 별개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토론은 계속 해나갈 거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결정은 국정원의 답변 들은 뒤에 하기로 하고요. 다만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국정원에서 한 내용을
국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내가 방송에서 했는데 우리 부부를 간첩 부부다, 부부 간첩단이라고 블로그에 올리고 내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나의 얼굴을 영정사진으로 올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 조치를.